두 가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더니 이번엔 세법 개정안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먼저 어제 있었던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한 증권가의 생각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유한타증권은 살림살이나 관세 합의나 모두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면서 한미 FTA의 이점은 사라졌고 자동차와 철강을 위시한 한국 기업들이 다시 원점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극한 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당장엔 득보다 실이 커 보일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당 기간 재정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방국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대우인 점은 글로벌 수출 경쟁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품목별로 이 유불리가 엇갈리긴 하지만 조선과 방산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EV 등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 요인이 가세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 연말에 코스피가 3,500포인트의 강세장을 보일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이미 25%의 관세율에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15%의 관세율에서는 더 잘할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일단 시장은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정부는 전 정부에서 24%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환원을 하면서 늘어난 재정 지출을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긴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OECD 국가들 역시 유사한 수준임이 강조됐고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2023년 수준인 0.05%로 조정될 전망이고요. 코스닥도 0.05%포인트 올린 0.2%로 오를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기도 한 점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 점이겠죠. 상장사 2,500여 개 중에서 250여 개 정도만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엔 초기에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액의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부자관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경제세제 개편안으로는 AI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신설, 웹툰 제작과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그리고 기업 한류 대상의 배당을 추가할 방침이 밝혀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넘어섰더니 이젠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도약을 위해서 잠깐 웅크리고 있는 건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그널도 만나볼까요? 한때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미국 주식 테슬라, 이제는 머스크가 그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명예 한국인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스피어까지 이번 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국내 기업들과 손을 잡으면서 관련주들이 시각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피어 주가는 프리마켓에서부터 상한가로 출발을 해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머스크에 대한 대한미국인, 명예 한국인이 아니냐, 머스크가 국장을 그래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 머스크가 우리 기업들에 가져온 수주 금액만 30조 원에 달하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6 생산을 하기로 하면서 23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약 6조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특수금속업체 스피어가 스페이스X의 특수 합금을 납품하기로 하면서 우주항공 섹터가 오늘의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 LG 에너지솔루션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될 LFP 배터리를 2030년까지 공급하기로 했고요. 지난해 매출의 23%가 넘는 계약에 시장에서는 LG엔솔이 하반기부터 실적 반등에 나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한국 기업들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삼성전자는 TSMC의 생산 적체에 대한 상황이 부각됐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고객사들에게 칩을 납품하다 보니 과부하에 걸렸고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선점해 생산 최적화에 나섰고요. LG엔솔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이 기존 파트너사였던 중국의 CATL이 수출 난항을 겪자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돼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을 선택해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게 된 건데요. 이에 시장에선 한국이 중국의 대안적인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머스크의 한국 집중 투자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대두됐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AI6 생산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들에도 머스크는 삼성의 홍보부장을 자처하면서 옹호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칩 제조 기술에서 TSMC보다 뒤처 있다는 분석에 TSMC와 삼성전자 모두 훌륭한 회사들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상황에 머스크는 그들은 알고 있다. 나는 직접 이재용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와의 굳은 관계가 굳건하고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스피어가 작년 매출의 3,000%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체용 특수 합금을 공급하는 티어 1 벤더를 전 세계 5곳으로 추린 가운데 스피어가 그중 하나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벤더사와 체결한 첫 번째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집중시켰습니다. 게다가 공급 물량 확대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머스크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장 마켓 시그널 확인해봤습니다.